신도국 공화당 총재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신 총재는 자신의 SNS에 표창원 부부 19금 묘사 합성 현수막 게시자 고소는 소인배이거나 뻔뻔함 지존 같다. 싱글인 박근혜 대통령 성적 묘사는 가능하고 유부남인 표창원은 안 된다는 논리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꼴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표 의원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현수막과 함께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현수막은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게시됐습니다. 지난 1월 표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전시회에서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더러운 잠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표 의원의 아내가 국회 인근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신동욱 씨입니다. 발당이 사건. 여기서부터 등장하시는데 유경재단이라고 아시죠? 유경재단은 박근영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박근혜 씨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하고 유경재단에서 살고 있었죠. 옹기종기. 그러다 박지만 씨가 갑자기 박근혜 씨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유경재단을 뺏기 위해서 격렬한 싸움이 시작돼요. 적폭을 동원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007년도에 격렬하게 싸우던 와중에 그 폭풍 같은 때에 잠깐만 거기서부터 본인이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그 죽은 조카로부터 2007년 6월경에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박근혜 캠프에서 중국의 재경부 장관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를 도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청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마페라고 중국에 조폭이 있었는데 그 중국 현지 조폭들이 웨이하이에서 청도까지 에스코트를 했고요. 저녁과 술자리에 그 사람들이 동행했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전화를 한국에 했습니다. 조카가. 그러면서 얘기가 회장님 박 부장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박 사장 아닌가? 내 조카가 박 부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도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사마페 두목 그분에게 전화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장은 중국말을 할 수 아는 사람입니다. 난 무슨 말인지 들을 길이 없지요. 근데 아마 그게 빨리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뭐 이런 것 같아, 내 감으로는. 두 번째 술집을 갑니다. 술집을. 회를 먹고, 그 다음에 가라오케 같은, 룸사롱 같은 술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술집 여성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흡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거 마약 아니야? 생각했죠. 마치 우리 영화 속에서 봤던. 그리고 옆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옆에 그 사마페 오야봉이 있었어요. 제 옆에. 근데 이 사람은 은박지에다가 소금, 굵은 소금 있죠? 굵은 소금. 굵은 소금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라이터를 있죠? 우리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불로 이렇게 가열을 해요. 그러면서 코킹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함정이다. 이건 마약이야. 여기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난 여기서 또 당하겠어. 그런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유경재단의 분쟁 중에 박근영 씨 편에서 싸우는 박근영 씨의 남편을 제거하면 이 분쟁을 간단히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박근영 씨 혼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방식이 처음에는 아마 마약을 통해서 중국에서 붙잡히고 거기서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패했고 눈치를 채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호텔에 있는 한패였겠죠 아마? 두드려 펴서 방에 가둔 것이고 근데 도망 나온 거죠. 개입했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정황 증거는 없지만은 복수의 증언자로부터 현장에 왔다는 이야기와 정윤회 씨가 식사를 샀다라는 것까지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 당시는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가 2007년도에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들을 목격했던 분들도 그냥 동네 아저씨나 동네 아주머니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재산을 소유하는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특검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지금 자료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특검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것만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떤 진술 정황 말씀하실 계획이십니까? 특검 측에서 질의하는 질문에만 대답할 계획입니다. 최순실 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많은데 어떻게 돈을 모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오늘 SNS에 박영수 특검, 박근혜 300억 뇌물수수 혐의는 엮은 게 아니라 강력본드로 부친격이다. 추리소설치곤 셜록 홈즈의 죄와 벌이다. 국민적 인기는 얻었지만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박근혜가 깨끗하다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특검이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의 수행비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SNS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화제입니다. 신 총재는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정치인 신동욱의 등장을 가장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세력은 누굴까? 미스터리 살인 사건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다. 치밀하고 계획정입을 잊지 말라. 살인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공작, 공작이다. 지금 상상한 배우는 잊어버려라. 라고 적었는데요. 앞서 신 총재는 죄 없는 사람들 그만 희생시키고 내 목숨을 가져가라. 중국에서 한 번 죽고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뭐가 두려우랴. 진실이 거짓이 되는 세상만은 기필코 막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인물 지지를 표방하는 연대 정당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를 지지하는 친허연대도 등장했는데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를 지지하는 친허연대. 최근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쳤습니다. 17대 대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018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허 씨를 대신해 지지자들이 나선 겁니다. 공화당과 친허연대의 합당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화당 신동욱 총재님과 친허연대 박경자 대표님의 합당 서명 날인이 있겠습니다. 날인 전 신동욱 총재님께서 허경영 대통령 후보 결정 합의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결정 합의서. 공화당은 2016년 4월 총선에 친해연대와 연대하여 공화당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화당 총재 신동욱과 당 총재 및 최고위원은 당헌 당규에 의거하여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사전 결정하였음을 확정하며 친여연대 박경자 대표와 합의합니다. 2016년 3월 5일 공화당 총재 신동욱, 친여연대 대표 박경자. 20일 이상, 3주 이상을 견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식 쇼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 단식을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단식과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단식의 논란에 대해서 공화당이 제안한 실험 단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답을 찾아내겠다는 게 저희 실험 단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민의 아빠인 김영호 씨는 무려 40일 하고 병원에서 다시 단식을 해서 46일 단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몸무게, 체중, 혈압, 맥박, 허리 둘레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극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40일이 개인적으로 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40일이 넘게 되면 김영호 씨의 진정성은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소금과 물로 하는 단식이 며칠까지 인간이 버틸 수 있는지를 반드시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의 처형 되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관계는 공적 관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굳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신다면 그것은 생애를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원칙과 정도가 무너지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감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월 추석을 기점으로 출구 전략을 찾으셔서 광화문에서 모든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저희 당에서는 촉구합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지금 강용석 변호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용석 변호사가 물론 당연히 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얼마 전에는 또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도도만 불륜 스캔들을 일으켰던 강용석 변호사가 용산에서 새누리당이 공천을 한다면은 공화당은 도도맘을 공천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 또 강용석 씨를 또 굉장히 비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게 뭐 어벤져스다 뭐 이러는데 조금 뭐 흥미 끌기 아니냐, 관심 끌기 아니냐, 뭐 이 정도 차원으로 그렇죠. 저는 뭐 그냥 보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근데 이게 또 이 신동욱 총재가 참 저거 한 게 허경영 씨를 가면서 뭐죠? 선대위원장인가? 네네. 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 김민아 씨를 대변인. 뭐 이렇게 강용석 변호사까지 어벤져스 드림팀을 만들겠다. 예? 참 신동욱 총재가 예. 그 포털 사이트에 인물 검색을 하면 직업이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연예인으로 나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신 얘기가 지금 뭐 허경영, 도도맘, 강용석 이런 분들이 전 교수로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인 이런 비중에 의미 있는 것보다는 좀 정치하는 군 중에 이런 분도 있다라고 하는 재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도원 결의가 될지 아니면 뭐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작은 웃음을 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아 씨는 지금 조용히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예, 김민아 씨가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조용히 살고 싶다. 실검,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본인의 이름이 오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검 순위에 오를 때마다 좀 놀랄 수도 있겠죠. 일반인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각에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면서 또 이제 본인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려한 삶 같은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과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렇게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어쨌든 뭐 절에도 이렇게 가고 예물도 드리고 한다는데 어쨌든 뭐 이번 총선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